박노욱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수 교수님 발표문을 미리 받아서 토론문을 한 게 아니고 병렬적으로 해서 하면서 이제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향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약간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제가 토론 부탁받은 부분은 예산 과정의 가버넌스, 이제 그게 이슈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세션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많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자기의 돈이 아니고 공유제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선호도 다들 이제 단기적인 선호를 가질 경향이 높고, 그리고 정보도 이제 가진 쪽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진 쪽은 안 가지고, 그래서 부처와 예산당국과의 사이에도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도 있고, 이런 이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자 편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경기 순행적인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제 일가를 돕는다면은,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런 이제 적자 편향도 있고, 이제 경기 순행적인 지출이 상당히 누가 나쁘다기보다는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절차 자체를 이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다 작동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결정 범위 자체를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성숙한 단계는 정보만 잘 생산하고 공개하면 사실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단계, 3단계로 수단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 및 공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 같은 걸 쓴다든지, 장기 재정 전망을 한다든지, 이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공개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의사결정 체계 앞에 이제 이미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예산 과정에 있어서는 총량 관련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상세한 예산 심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탑다운식 의사결정이 예산 과정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것들이 다 작동이 안 되면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이제 국제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 생산에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보 생산하고 났을 때 그게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회나 정부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 준칙도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제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범위 자체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서, 그전에는 이제 정부 내만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금융 쪽이나 또 가계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계 쪽까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부의 재정으로 이제 전이가 된다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위험에 대한 분석 툴도 개선하고, 또 앞에 말씀해 주신 이제 소위 말하는 지출 검토, 스펜딩 리뷰, 그래서 재정 사업에 대한 이제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재검토를 통해서 이제 재정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0.5 기준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스펜딩 리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제도의 개혁들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시도되고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일부들은 이제 예산당국 내부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하지만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범정부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도들이 이런 개혁들이 모멘텀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마 개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예. 그리고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고 이제 크게 이제 우리 예산 과정의 가버넌스라고 한다면은 예산 당국과 사업 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국회와 사실은 행정부와의 관계의 크게 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부처와 예산 당국과의 관계를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또 이제 사실 2000년대 중반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하향식 자율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 당국은 좀 거시적인 내지는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그 실제 구체적인 사업 개발과 기획과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에 상당히 자율성을 준 형태로 이제 바뀌고자 했지만 예 그게 이제 앞에도 다 발표해 주셨지만 지금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상당히 실제로 일하시는 분, 사업 부처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이제 역량과 전문성의 강화가 상당히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행정 처리하듯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작동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행정 처리하듯이 일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중앙 집권화로 갈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핵심 기능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액터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따라가는 그 형태로 가는 그게 이제 아까 개도국이다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바틀렉인 것 같습니다. 왜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전이 없느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의 인력 충원과 운용 방식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있는 이제 인센티브가 뭐냐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구조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도만 바꾼다고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미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총량에 대한 통제는 헌법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기획 예산 당국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독립적인 재정기구 역할도 예산 당국이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국회는 이제 예산 삭감만 할 수 있지 이제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제 정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규정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는 대로 점점 이제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총량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쪽에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필요한 부분 그러면서 지금 과도기로서 이 정부 전체의 재정 운용 기조나 재정 총량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 이슈에 대한 사실은 합의가 없다는 게 사실은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제 정치 과정에 이런 재정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정부 형성에 있어 이제 기반이 될 것이냐. 지금은 이게 제대로 없이 이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건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인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재정 운영 추세가 한 3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국제 금융 위기 오고 2013년까지는 그래도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 재정 수지도 개선해 나가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지키려고 하는 중기적인 노력이 있는데 이제 2013년과 17년 사이에 보시면은 이제는 뭐 중기적으로 계획은 이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계속 적자는 더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기조가 바뀌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아예 이제 중기적인 계획도 이제 뭐 적자 개선 이런 거는 이제 없고 그냥 적자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현 단계는 이제 보여주는 바는 그러니까 재정 기조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래서 예산 당국이 이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걸 정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국회와 이제 행정부 사이 합의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그 합의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장치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 공백 상태인 것이 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네덜란드와 스웨덴인데, 이 두 나라가 아시는 대로 뭐 아주 이제 개방 경제이면서도 이제 혁신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경제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복지망도 안전망도 상당히 모범적인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는 안 넣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재정 지출을 보면은 막 이렇게 위기 때는 확 늘어났다 위기가 지나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보통 국가들은 늘어나면 줄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연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중기 시각에 예산 편성을 하고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있고 재정 준칙도 있고 모니터링과 평가도 활발하고 또 이제 의사 결정도 상당히 좀 분권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네덜란드계 좀 상시한 실제로 이제 그림인데 어떻게 예산이 가는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니까 보시면은 이제 예산 연립 정부가 형성되기 전에 그 재정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 될 정보가 상당히 다 이미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것은 네덜란드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상당히 인포멀하게 그 나라에 이미 인베디드 된, 그러니까 내재화된 이제 정치 과정이 내재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어겨도 사실은 아무런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것들인데 이제 1년 전에 이제 중기적인 재정 전망을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하고 한 9개월 전에는 선거 9개월 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다음 정부 주기 내에 이제 재정의 공간 같은 것도 추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공약을 만들게 됩니다. 재정 준칙도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과정에 이런 걸 어떻게 심을 것인지가 이제 좀 어젠다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트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해야 될 것은 정부 형성 과정에 재정 정책을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운영이 필요한데 사실은 예산정책처가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 계획이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도 너무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단년도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운영 계획이 있긴 있지만 그건 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기 시계로 정부의 그 정치적인 사이클과 맞추어서 이제 중기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정부 초기에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성과 창출하고 하는 지출의 질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 시기에 단연도 예산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량적인 재정 규율을 강화하되 이제 동시에 사업 부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이제 이 가버넌스도 좀 분권화와 중앙 집권화 사이의 밸런스가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 운용 관련 이제 전문성과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통상적인 경기 대응 정책은 자동 안정화 기능을 우리가 새롭게 잘 강화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어젠다가 되지 않도록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만 이제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형태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 과정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 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